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석 매니저입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루즈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한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장이 너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그것도 이제 대형주도 일부 종목들만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거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루즈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시장이 진짜 재미가 없다. 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루즈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더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왜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 영상에서도 제가 금투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인지를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대한 대응 준비를 할 수가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5월 말, 6월 초 요 기점부터 좀 완전하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칼코마니처럼 코스피는 위로, 코스닥은 밑으로 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좋은 것도 아닌 게 지금 지수 그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상당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체가 너무 적다,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지수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지수 일부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거래량은 계속해서 메마르기 시작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기사를 보고 추격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을 좀 투자를 하면서 조정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지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수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 수급 쏠림이 이어지면서 지수만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150이라든지 코스피 200 이런 지수들이 더 강한 걸 보면은 조금 시총이 있는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코스닥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수가 그렇게 또 힘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안 좋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금투세에 대한 여파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나스닥은 지금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와 완전하게 상반되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힘을 못 쓰고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 뭔가 커다란 악재, 한국이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한국이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져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생겼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무런 이슈 없이 미증시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힘이 없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루즈하고 재미없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돼서 지금 금투세에 대한 여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이거를 지금 해지하기 위해서 기관들도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수 자체를 조금 줄여가고 있는 포지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하면서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 증시로 계속해서 이사를 가고 있는 벌써부터 이사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탄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관점에서 금투세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먼저 하셔야겠죠. 근데 지금 7월 달에 이제 세법 개정이 이어질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금감원 위원장이라든지 증권사 CEO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여당 정부에서도 금투세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금투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총석 자체가 야당이 좀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그냥 밀어붙이면 어떡하지? 이게 나타나다 보니까 우려감이 지속이 되면서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이제 의원이 지금 대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투세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금투세에 대한 방향이 살짝 틀어지고 있는 느낌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유예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7월에 세법이 나타나면서 지금 증권사 CEO들도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시스템상 내년에 바로 도입을 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모든 분위기가 거의 유예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강하게 시장을 밀어버리진 않는데 매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시장이 좀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내지 8월 기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한번 크게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금투세에 대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계속해서 일각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7월 말도 아니고 한 7월 중순 전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선 반영이 좀 먼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좀 강한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가 막히게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 세 번째 바닥을 찍으면서 여기서 좀 바닥을 다시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를 버텨주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 900포인트 이상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코스피는 야금야금 이제 힘없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증시 계속해서 흐름 좋게 만들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투세라는 불확실성만 해소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닥은 더 강한 상승을 나타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코스닥 지금은 기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루즈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한두 달, 길어야 한두 달 안에 우리가 커다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950포인트까지는 저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금투세 이슈가 해소가 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95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100%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종목 선정을 잘 해가지고 바닥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좀 루즈했던 거 두세 달 정도 기다려서 우리가 100% 정도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만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하기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 지금 당장은 루즈하지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섹터가 진짜 소프트웨어, 온디바이스 이런 쪽도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만들어질까 하는 바닥권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CXL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좀 수급이 한쪽으로 강하게 쏠리는 종목 말고는 상승을 하다가 다 같이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고개를 들까 하고 있는 그런 자리고요. 코스닥도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까 하는 그런 자리고, 금투세에 대한 향방이 앞으로 이번 달 내로 결과가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좀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좀 폭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승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가 되는 구간이죠. 저는 항상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코스닥이 여기서 하방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차라리 인버스라든지 이런 거 매수하고 나서 그냥 쉬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을 좀 투자를 하더라도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어느 정도 제 기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좀 IT라든지 빅테크 기업 쪽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같이 만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서 화장품이라든지 식음료 이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세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7, 8월 트리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내년에 유예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 시장은 좀 더 힘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금리 인하 계속해서 이어지고 달러 강세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 오히려 우리가 매수하고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좀 관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힘을 압축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코스닥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더 강한 상승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코스피에 대한 수익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코스닥 쪽으로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루즈한 시장이지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오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힘든 시장 우리가 잘 버텨내서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